코로나19 때문에 급락했던 원자재 가격이 최근 백신 보급과 강대국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원유와 곡물 같은 원자재 가격도 들썩이고 있죠. 리튬, 니켈, 망간, 텅스텐 같은 광물은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핵심 소재인데요. 한국이 강점을 가진 핵심 기술도 대부분 이런 4차 산업에 속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것과 반대로 우리 국토에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주요 원자재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자재 값 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필요한 광물 자원을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받지 못한다면 제품 생산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해외 자원 쟁탈전과 자원 무기화는 사실 세계 시장에서 오랜 기간 반복되어 왔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미국조차 브라질 광산 개발에 2,5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중국도 2005년부터 일찌감치 남미와 아프리카 등지를 누비며 약 478조 원을 투자하는 등 해외 광산을 쓸어담고 있죠. 희토류 수출을 빌미로 일본을 위협한 중국이나 중동 정치 상황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원유 가격 같은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자원시장에서 약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리튬 조달에 있어서만큼은 한국도 앞으로는 걱정이 없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2018년 국제적으로 손꼽히는 호구라고 욕을 먹으며 아르헨티나에 소금 호수를 구입했던 한 한국 기업 덕분인데요. 과연 이들이 진짜 호구인지 아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막 외딴 곳에 덩그러니 있는 호수 옴브레 무에르토. 이 호수 주변에는 산과 모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7,500헥타르의 이 소금 호수를 포스코는 3,100억 원에 인수해 한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포스코는 철강 사업 경쟁력이 악화되던 상황이었기에 대내외적으로 잡음이 많았는데요. 리튬 사업의 경우 개발 시설 건설과 생산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내 언론 또한 비관적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무모한 시도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죠. 여모를 3,100억 원이나 주고 산 포스코, 국제 호구 인증이라는 비꼼도 웹상에 많이 존재했답니다. 사실 이런 비난은 타당한 점도 있었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은 초기에 많은 투자금이 소요되고 사업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외국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도 만만치 않고요. 해외 자원 개발 후발주자인 한국 기업으로서는 섣불리 시도하기 힘든 일이었죠. 실제로 아르헨티나에 여모를 사기 전까지 포스코가 겪은 시행착오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해외 자원 개발에 목숨 걸고 덤볐는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인수한 아르헨티나 소금 호수가 3년 만에 추정 가치가 100배가량 오르는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3,100억 원이던 이 호수는 최근 리튬 가격이 급등하며 미래 매출 가치가 35조 원까지 높아진 것이죠. 더군다나 이 호수에는 포스코가 인수할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6배나 많은 1,350만 톤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튬 매장량 검증은 업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염수 리튬 전문 컨설팅 업체인 미국의 몽고메리가 국제 공인 규정에 따라 수행한 결과 이는 전기차 약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원자재입니다. 최근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실제로 리튬은 제2의 반도체라 불릴 정도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은 리튬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의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80%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리튬은 주로 광산의 광물 형태로 묻혀 있거나 여모의 염화리튬 상태로 녹아 있습니다. 포스코는 해외 자원 시장에서 리튬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일찍이 예상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포스코가 리튬 사업에 들인 시간은 무려 10년. 욕먹으며 공들인 리튬 사업이 이제야 잭팟이 터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의 한결같은 뚝심 덕분이었는데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옛말처럼 권오중 전 회장은 소금호수 확보를 위해 세계 곳곳으로 뜁니다. 2009년 볼리비아 정부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리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제조를 위한 MOU를 맺었습니다. 포스코는 당시 볼리비아 정부가 우유니 소금호수에서 추출해낸 인산 리튬을 받아서 양극재를 제조하는 공장을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볼리비아 내 자원 민족주의가 심화되면서 현지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성사되지 못했죠. 실패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포주엘로스 소금호수를 보유한 리떼아사와 업무 협력을 맺습니다. 리떼아로부터 리튬 추출 기술 이전료 150억 원을 받고 현지 소금호수에서 인산 리튬을 추출하는 시험 설비를 짓기로 했는데 어이없게도 리떼아가 부도가 나죠. 결국 계약 불이행으로 이 프로젝트도 무산됩니다. 당시 포스코의 리튬 사업은 성과 없이 헛발질만 한다는 평가가 빗발쳤습니다. 그럼에도 포스코가 해외 소금호수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사업이 앞으로도 호황이라 예상될 뿐더러 포스코가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완벽한 독자적인 리튬 추출 기술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소금호수만 있다면 포스코 그룹 내에서 리튬 생산이 완벽하게 가능한 단계였던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포스코는 2018년에서야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와 호주 갤럭시 리소스 염호를 매입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는 2010년부터 리튬 추출 기술 개발에 나서 7년 만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포스코 리튬 추출 기술은 화학 반응을 통해 염수에서 인산 리튬을 추출한 후 탄산 리튬으로 전환하는 공법입니다. 기존의 자연 증발식 리튬 추출법은 평균 12개월에서 18개월가량 소요됩니다. 그러나 포스코가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면 최소 8시간에서 길어도 1개월 내에 리튬을 추출할 수 있죠. 리튬 회수율 역시 기존 30에서 40%에서 8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리튬의 순도도 99.9%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요. 포스코는 광양에 연간 생산량 2,500톤 규모의 탄산 리튬 공장을 준공했는데요. 리튬 추출과 관련된 국내 및 해외 특허도 100건 이상이나 출원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자원 확보에 머무르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까지 개발한 포스코, 진정한 한국 기업답습니다. 삼성 SDI, LG화학 등 2차 전지 업체들은 지금까지 국내에 리튬 생산 업체가 없어 배터리용 리튬을 모두 수입에 의존했었는데요. 포스코의 리튬 생산으로 앞으로는 안정적인 리튬 조달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을 뒷받침하는 자원 공급처가 드디어 확보된 것이죠. 포스코는 2030년까지 전 세계 2차 전지 소재 점유율의 20%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국인 대부분이 포스코를 철강 기업으로 알고 있지만 조만간 포스코를 수식하는 단어가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리튬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죠. 한정된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요즘 세상에서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염호 투자는 해외 자원 개발이 나아갈 길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국가 성장을 견인하는 이런 뚝심을 가진 한국 기업의 행보가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